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청상을 맞아서 출혈을 많이 해서 실신한 한 학생을 밤새도록 간호한 그 현장을 보고 간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호사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한 가지 얻은 명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돌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나, 그 이론을 개발하게 됐어요. 꿈이 있는 곳은, 뜻이 있는 곳은 길이 있어요. 1982년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에서 가르칠 때인데, 그때는 우리가 토요일 날 일을 했습니다. 반공일이라고. 이제 점심을 먹고 집에 가려고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는데 바깥이 막 소란해요. 시끄럽고 쿵쾅거리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문 밖을 나가려고 보니까 그냥 제 연구실 문이 확 열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한 청년인데, 그 8월 무더운 여름에 두꺼운 겨울 잿빛 오바를 입고 머리는 얼마를 안 빗었는지 헝클어진 산발에, 그리고 씻지 않고 땀 냄새 악취를 풍기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정신과 환자예요. 그 뒤를 따라오신 분은 수희 아저씨였습니다. 못 가게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나를 밀치고 책상을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괜찮다고, 그리고 내보낸 후에 환자에게 잠깐 앉아 계시라고 제가 냉수 좀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냉수를 2잔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딱 봤더니 쿨컥쿨컥쿨컥 마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마시고 나서 제 일성, 휴, 살았다. 그게 그 말이었어요. 휴, 살았다. 그러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정신과 환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막 따지듯이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요, 동물처럼, 무서운 사람처럼 슬슬 피하고, 집에서는 쉬쉬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도무지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딱 저에게요, 손을 촥 이렇게 하더니 엄지손가락, 선생님, 그런데 왜 선생님은 입원한 환자만 봅니까? 바깥에 나가보세요. 길거리에 저같이 미친놈들 많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길거리에는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여성 환자인 경우 거의 배불뚝이가 돼서 돌아다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서 저 또 와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이 시간에 오라 그랬어요. 오후 3시. 그리고 올 땐 좀 깨끗이 씻고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 수의들도 막지 않는다고. 그 다음 토요일 정확하게 3시에 말쑥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12주 동안 그분의 정신 그 사회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 계획을 짜고, 이제 숙제는 꼭 해오는 거 약속하고 시작을 했어요. 4번째 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김수희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전화를 해놓고 막 우세요. 그러더니 사실 저는 누구누구 M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발병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엄마가 나를 낳느냐?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하다못해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밥상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밥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그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주 감격스러웠죠. 그 말씀을, 그 느낌을 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12주 동안 잘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저 안 와도 되죠? 예, 안 와도 돼요. 처방된 약은 꼭 먹고 잘 지내면서 가끔가다 전화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선생님 제 친구 데려와도 돼요? 제가 데려오라 그랬죠. 그리고 같은 이 시간에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 토요일 저는 한 사람의 친구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13명.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친구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얘는요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제 룸메이트였어요. 얘는 양산병원, 얘는 대전 성심병원, 그리고 얘는 기도원에서. 그 13명 중에 한 사람만 여자고 12명이 다 남자였어요. 그런데 다 같은 진단을 받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요새 이제 조현병이라 그러는데 그 환자였어요. 그 사람들의 병력을 보니까 평균 발병한 기간이 14.9년. 그리고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14년, 1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15년, 평균 1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생의 변환점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봄, 누가 나를 이렇게 돌봐줬다. 그 돌봄이란 게 뭔가, 간호라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198가지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고급 통계를 사용해서 10개의 독립된 그런 영역이 나왔어요. 그것이 알아봐줌, 동참해줌, 나눔 공유함, 적극 경청해줌, 칭찬해줌, 안위해줌, 희망 불어넣어줌, 용서해줌, 용납함, 이런 10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이 알아봐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려고 그래요. 알아봐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스킬입니다. 스킬.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스킬. 여기서 스킬이라는 것은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도로 능숙된 그런 형태를 잘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스킬이에요. 그런데 이 알아봐주는 것도 그냥 알아봐주면 알아보지 않아요. 관심을 가져야. 언제 관심이 생기나? 사랑을 가지면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보여요. 이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 얘는 정말 지금은 이렇지만 장래가 보이는 아이, 잠재력이 대단히 큰 아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잠재력을 더 키울 수가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저 혼자 돌볼 수가 없으니까 정신보건 간호사라고 전문 간호사 과정을 1년짜리를 만들어서 1년에 30명씩 양성을 했어요. 정신과 병원에 3년 이상 경험한 사람으로서 1년 과정을 이제 밟는데 30명, 2년 해서 60명을 키워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실제로 그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하는데 다들 장소를 주질 않아요. 제일 먼저 성북구 보건소,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 탈의실을 하나 내봤고, 그래서 월수금 오전반, 오후반, 화목토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들 20명이 우리는 이 시대에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각서까지 쓰고 이분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몰려들으니까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유리의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또 세를 내 가지고 거기도 월수금 화목토 오전 오후반.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업요법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금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UNDP 한번 가보라고. UNDP를 갔어요. 그분을 만났어요.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 당시 80만 원 1,000불이에요. 제가 1년에 1,000불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버마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지금 하시겠다는 일을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영어로 프로포즈를 쓰세요. UN 본부에다 쓰세요. 그 제가 저는 풀타임 교수의 풀타임 실무에 그런 영문으로 연구를 프로포즈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전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써주는 프로페셔널 그랜트 라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반나절을 보낸 다음에 30만 불, 2억 4천만 원의 프로젝트를 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무려 환자를 거의 300명, 그리고 보호자 가족들 한 900명, 그리고 80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이 사랑의 돌봄 이론 10가지를 가르치고 적용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실험군 2군하고 대조군 3군을 해서 유사실험 설계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군 1은 그냥 똑같은 사회재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험군 2는 그것을 10가지 아까 얘기한 사랑의 돌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나 그 10가지를 적용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존감, 환자의 자존감, 그 다음에 가족 부담감, 자기 돌봄, 대인관계, 사회적 기능, 삶의 질, 여러 가지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입원 횟수예요. 이분들이 1년에 보통 13.2회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다 퇴원하고. 그리고 평균 한 번 1년에 입원한 날수가 240일 거의. 그런데 2년 후에 이것이 0.2회로 줄고, 그리고 재원 일수가 13일.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엔에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36개국을 다니면서 이 사람 돌봄, 사람을 어떻게 지극정성스럽게 돕나 그것을 했어요. 얼마 전에 심리사회적 약자라고 돼요. 그런 약자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사나.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밝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의자라는 재단이 설립됐어요. 이 좋은 의자에서는 가정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교회 이런 여러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이 심리적 또 사회적으로 약한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도와서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거예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또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사회적인 그런 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업 활동이라든지 또 기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인식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교류 사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분들을 잘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의자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말 한 가지를 끝으로 제 강의를 맡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전화를 하고 있어요. 문자를 많이 보내는데 끝에 감사함, 영어에 감사함, 감사해요, 사랑해요,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감사함으로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예, 감사합니다.